항상 이렇게 한 단체를 보면 그 총무님들이 제일 참 안쓰럽더라고. 저는 일하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또 일을 하시는 또 한 분이 계시네. 우리 팀에는 제 앞에 우리 뭐가 있습니까? 차량 기사 아니십니까? 네. 네. 근데 진짜 아슬아슬하게 저희 촬영 감독 잡혀주십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너무나도 대중화된 관광지고 뭐 신사고 절이고 일본엔 절이나 신사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는 뭐 관광지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여기가 절도 일반 개인 사찰은 제가 뭐 이번에 종교 이야기는 못 드렸습니다만 오지 말라잖아요. 일반 개인 절은 일본 사람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애 데리고 간 데가 신사. 저기 가서 잘 부탁합니다 신한테 인사하고. 근데 애들이 커가지고 성인이 됐는데 결혼식을 어디서 하는지 이야기 들으셨나요? 들어보신 분 계세요. 교회나 성당에서 많이 합니다. 교회, 신사에 하는 분도 있는데 두 분 하는 경우도 많고 교회 성당에서 엄청 많이 하죠. 70% 이상 한다더라고요. 저도 그 이해가 안 가던데 교회 성당이 잘 안 보이는데 가다가 한 번씩 보는 데는 규모가 괜찮아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결혼식장으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교회 성당을 다녀서 그런 게 아니고 유행이라는 것이죠. 신사들만 원래 신사. 신사들만 신사들.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평생 살다가 이제 결국 세상을 떠나면 모시는 장소가 불교식으로 절에 모신다. 이 조상님들 있는 그 절 마당에 가다 보면 한 번씩 기석 있는데 여러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내 중심에 많아요. 오히려 절이. 우리나라는 산에 있는데 여기는 중심에 마당에 보면 전부 다 묘지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일본인들이 이게 종교관이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기독교든 불교든 들러리 같은 종교였다는 거.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옛날 초창기 때 그렇게 많이 해하고 유적지가 많아도 19세기 말에 메이지 시대 때 많이 탄압됐더라고요. 그래서 폐불이라 해갖고 불교 안에 불상도 없애고 행사를 많이 없앴습니다. 불교 자체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음력을 거의 안 쓰지 않습니까? 제일 손님들이 신기했던 게 4월 초파일이나 와도 등 하나 안 보이고 그러니까 불교 행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광지 있는 사찰, 우리가 이번에 가지는 않았지만 관광지 사찰은 입장료도 받고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관광객들 위한 저는 문화재 같은 그런 분위기고, 개인 사찰 주로 이제 대처성이 많죠. 결혼을 거의 다 하신 분들 많고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되니까요. 골고루 다 잘 드시고 음식을 고기든 뭐든 잘 드시고, 심지어 그 절 안에 들어가면 승복을 잘 안 입고 있더라고요. 스님들이. 직장 다니면서. 그렇죠. 특이하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도 굳이 뭐 삭발 왜 해요? 이런 분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게 불교가 우리하고 많이 달라졌던데, 근데 제일 또 이상한 게 입구에 딱 보면 절에 한번 절에 안에 어떤 데 보러 갑시다 하는데 입구에 뭐라 적혀있냐면 관계자 의해서 출입금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게 우리하고 너무 이질적이다 하면서 그런데 일본에 그렇게 종교가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면 조상님 있는데 그게 불교식으로 화장해서 묻히고. 그것도 희한한 게, 제가 만약에 이 동네 제가 살고 평생 우리 조상님하고 이 동네 살았다 치고요.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 동네에서 박씨 집안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장손이다 뭐 그렇게 불리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마을을 떠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현대에서는. 근데 이 마을에 저 절에 우리 조상님 묘가 가득 있는데 떠날 때 그분들한테 인사하고 그냥 가까이. 저는 이제 우리 집안이 전체가 이사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조상님하고 같이 이사 다니다. 제가 이사가는 그 동네 가서 거기에 불교 사찰들 다니면서 우리 조상님 묘지 모실 장소가 있는지 이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장이 쉽더라고. 생각보다. 제가 하는 건 봤는 건데 뭐 별거 없잖아요. 비석이 있고 그 안에 뭐 전부 다 이제 납골함이니까 싹 챙겨가지고 새롭게 이사 가는데 그 어르신들 그 조상님들 같이 모시고 그 제가 같이 산다는 일본이 참 특이한 이제 종교 관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코스 식사하시기 전에 면세점 한 번 더 둘러 가겠습니다. 사실 일본에 절에 자주 오시고 뭐 이렇게 여행으로도 자주 오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패키지는 말고도 개인적으로 많이 오셨죠. 개인적으로 오시고. 근데 제가 가이드로서는요, 사실 일본 가이드가 좀 마음이 편해요. 제가 다른 데 인솔자 하면서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인솔자와 가이드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인솔자는 보호자 같고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현지에 이제 현지인이 나오는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 인솔자는 손님들 다 모시고는 이 여행사 대표가 인솔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를 한마디로 이제 영화로 따지면 감독 겸 배우가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통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유럽을 떠나서 굳이 다른 동남아나 이런 데 안 간 이유가 그쪽에 너무 치열합니다. 여행업계가.
우리 패키지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텔레비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다시는 모델 특가에서 끝내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거예요. 예. 뭐 지금 커피 드신다고 정신없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여행업계의 약간의 현실과 팁을 약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여행 가실 거니까. 예. 저는 어느 행사를 응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비록 모두 투어의 제 초창기 멤버지만은요, 여러분들 가까운 여행사를 저는 좀 이용해 주시라. 이왕이면 뭐 모두 투어 이용하면 더 좋겠고요. 자, 그런데 여행업계에서 제일 힘센 사람들은 어디냐? 여행업계 이런 패키지, 대형 패키지 업체가 아니고 항공사입니다. 항공사가 힘이 제일 셉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타고 오신 제주항공, 에어부산, 뭐 서울항공, 뭐 티웨이항공, 온 그런 저가 항공사들도 여행사보다는 훨씬 파워가 셉니다. 이 갑을 관계에서의 갑입니다. 슈퍼갑입니다. 왜냐? 우리가 일본의 섬이라고 왔지만 우리나라 또한 70년여간 섬이었죠. 여행업계가요, 손님을 보내기 위해서는 항공 티켓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항공 티켓은 당연히 항공사가 가지고 있고, 이게 상품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항공사에서요, 여행사를 가려가면서 줍니다. 아니 이거 모두 투어? 아니 너 한개 투어 더 잘하던데? 이럽니다. 노래기 더 잘하고 좋다도 잘하는데. 그래서 이게 서로 경쟁을 무시하고요, 원하는 날짜는 기본이고요. 그날은 가만히 있어도 잘 고객이 되잖아요. 근데 뜨거운 날짜 말고 아주 손님들이 안 오시는 날짜, 추석 바로 다음이나 추석 직전이나 뭐 이런 데 있어서 이런 좌석도 100%다 사가야 됩니다. 그래갖고요, 그걸 성금을 다 받아요, 항공사에서. 무슨 말이냐, 안 팔려도 다 가져가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사가 울며 계좌 먹기로 덤핑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 상품은 거의 덤핑입니다. 우리가 동남아나 중국 가시면 상품 가격이 싼 이유가 완전 덤핑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치열한 동네를 가서 가이드를 할 자신은 솔직히 없어요. 그 가면 왜냐, 손님들 가시자마자 중국이나 제 중국 팀장도 했지만은, 고국에서 오신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중국 가이드 홍매라고 합니다. 보자. 상품 가격이 39만 9천 원. 어째 반값도 아니던가? 반값이 진짜 싸. 말도 아니지. 근데 이게 왜냐면 중국이나 이런 데는 입장료 엄청 비쌉니다. 일본은 입장료가 싼데요, 중국은 관광객들한테 들어 돈이 비싸요. 그런데도 상품 가격은 너무 싸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현재 적자가 엄청나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드분이 이럽니다. 일정표 딱 내용 이야기하고 밑에 선택관광 앞서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일제 선택관광이라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일정 위에서 이걸 아이 하면 아이 된다. 발 마사지 30불, 동물관광 40불, 케이블카 50불, 배 타는데 60불. 이래서 왔습니다. 그럼 어르신들 못잖아요. 시골 어르신들, 뭐 자식들 보태주고 오는 분들 무슨 소리 하고 싶어 보는 거 뭐 하고 있어요. 자, 도합 미국 돈으로 달러로 400불 되겠어. 그래서 뭐 이래서요. 그럼 이게 얼마고요, 진짜. 이게 뭐 한국 돈으로 50만 원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아이고야, 배보다 배꼽이 커 이게. 자, 지금부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걸 예약을 해야 될 테니까 돈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자, 하실 거죠? 네, 그 생각도 어째 안 할까? 째째하게 보내. 한국 사람 돈도 많은데 이거 어째 그럴까? 빨리 하셔. 뭐 이런다. 이러면서 중국말 기사고 참 없잖아요. 딱 안 가고 있어. 빨리 하셔. 싹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손님 분위기가 그냥 가이드 인사를 빡 쓰고 있어. 무서워. 이거 안 하면 공산국가에서 이제 집에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약간 반협박 있어. 뭐 아이 하도 된다고 돼 있지. 뭐 그 번째 중국까지 와고 그걸 아이 합니다. 이래서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이드가요, 그거를 하잖아요. 그럼 그 가이드는 지가 그 돈을 벌까요? 지가 그 야입니다. 이게 여러분 현실을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치열한 상품의 적자를 이만큼 안고 시작하는데 가이드는 독한 친구들이 해야 됩니다. 손님들은 들었다고 하면서 이거 엄청난 적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학자님들이 이거 잘 모르시면 이 장사치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해놓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했죠. 조금은 그래도 아직 못 달라. 그래서 이럽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셨으니까 다음 코스는 옥공장 관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저 차람 강좌 보고 나서 이번엔 매트리스 라텍스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또 이제 어디 갔다 오고 나서 그 동인당 약방을 가겠습니다. 이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물반 고기반이 아니고 관광반 쇼핑반이 있습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좋든 싫든 그 구경하러 가야 돼요. 물건 구경하러 가야 돼요. 네. 그래서 딱 시간 안에도 그 먼저 넣어도 못해. 관심 있든 없든 다
좋든 나쁘든 그걸 분명하고 구입을 하시든 안 하시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얽매여 있는 시간이 억수로 바빠요.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나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스폰서입니다. 가이드가 그런 좀 지독한 삶을 사는 가이드의 입장이 되지 못해요. 걔네들은 그 물건 사서 당연히 스폰서니까 수수료가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수수료 일부를 가이드분이 이제 각자 인건비로 받아가겠죠. 그렇게 사는 게 대다수 동남아나 중국이나 대다수 가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알면 이해는 가요. 근데 이게 조금 이렇게 저도 이제 대학 전공 관광경영학과인데 여행의 3요소는 잘 보고 잘 계시고 그리고 잘 사는 거다. 이 쇼핑도 엄연히 여행에 아주 그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너무 조금 그쪽으로 이제 왜곡되어 있는 게 제 현실이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여행업계 제가 들어와서 지금까지도요 계속 그대로 하면 어쩔 수 없죠. 이게 여행사가 살아남기 위한 이제 나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일본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일본 제가 와보면 여러분 발 마사지 해주세요 이런 게 있나요? 손님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발 마사지 우리 피곤한데 발 마사지 받아 있어요 맞지. 그리고 일본 사람들 성격이요 옛날부터 그런 걸 만들질 않습니다. 주무시고 나서 일어난 다음에 방에다 1,000원짜리 한 장 놔두라 소리 안 하죠. 이게 다른 나라 가면 1달러 안 놔두면 큰일 납니다. 차 딱 떠나기 전에 막 종업원들이 뛰들어옵니다. 아니 방에 왜 돈을 안 놔두냐고 뭐 이럽니다. 예. 이게 이제 그런 개념 일본 사람들의 장점이자 단점 같은 건데 이게 남한테 이런 좀 싫은 소리 하던 걸 안 하는 성격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부탁하는 걸 싫어해요. 그런 팁 문화가 일본은 좀 없잖아요. 그렇다고 팁이 없다고 해서 팁을 안 줘도 된다, 안 줘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뭐 주고 싶으면 줘도 되지 사실. 그런데 어쨌든 일본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택 건강 또한 그런 걸 이걸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이거 자체가 일본은 없다. 그리고 쇼핑 뭐 말이 나와서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 스마트폰으로 다 직구하고 뭐 상품 가격 다 이렇게 공개된 이 시기에 뭘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하려고 하는지 조금 저는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우리 입장에서 영업해서 뭐 인건비도 받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게 너무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싫어요. 근데 일본은 조금 그런 게 안 그렇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들한테 부담을 안 주는 게 참 좋긴 합니다. 근데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좀 인건비를 좀 더 주지. 찍고 있는 만큼 주면서 제가 좀 편해서 하는 거예요. 일본은 편해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가느냐 면세점 한 군데 갑니다. 우리 그 이제 뭐 공항에도 면세점 있는데요. 공항 면세점하고 이제 공항 면세점 입주비가 있고 거기에서 살 게 있고 이쪽에 면세점이 살 게 있고 좀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행 자주 오시는 분들은 뭘 살 건지 좀 계획을 잡고 오십니다. 우리 손님들은 이번에 그런 계획은 안 잡으신 것 같아요. 막 잡화점 가가지고 엄청나게 사는 계획은 안 잡으신 것 같아요. 보통 뭐 자유여행객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잡화점에서 엄청나게 구입할 계획을 많이 잡고 옵니다. 근데 이번에 뭐 그 정도로 뭐 이래 막 계획을 안 잡고 오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면세점은요 우선은 되게 싼 것들 없습니다. 면세점에 그 입주 그것도 있고 이제 여행사하고 면세점 제 모두 투어하고 이게 구경 면세점인데요. 일본 관광공사 면세점입니다. 반구경이죠. 관광공사에서 이렇게 지정된 면세점인데 그래서 거기에 계약된 그런 물건들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보고 갑니다. 좀 사주시면 회사에서 니 잘했네 하는 소리들이 옛날은 전자제품 같은 거 막 샀겠죠. 지금은 그래도 중국 관광객들 오면요 아직도 전자제품 많이 사갑니다. 네, 코끼리 밥통 사가실 분 계십니까? 아, 중국 사람들 많이 사갑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면도기부터 시작해서요 전자제품 중국 사람들 아직 많이 사갑니다. 일본 거는 뭔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우리는 뭐 전자제품도 안에 있긴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일본에서 잘하는 게 뭐냐 먹는 영양제 종류하고 화장품 종류가 잘 만듭니다. 중국 사람이 한국 화장품 좋아하거든요. 색조 화장품 뭐 알모레, 태평양, LG 뭐 이런 거 일본에서 사는 화장품이 또 제가 주변에 화장품 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제가 전에도 화장품 회사에 그 이제 포상휴 여행 오신 분들한테 물어봤지 일본의 화장품은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메이크업 시세도나 이런 게 유명하죠. 근데 그걸 떠나서 일본은 피부 재생 기능이 이 세계 1위랍니다. 피부를 젊게 만드는 이 능력이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얗게 만듭니다. 미백표하고 피부를 젊게 만드는 거. 근데 우리 뭐 여사님들 다들 사실 유럽에 가시면 나이 20살씩 줄여도 되잖아요. 일부러 머리 흰색으로 하는 것도 진짜 안 그러면 20대로 볼까봐 근데 진짜 우리가 피부가 참 좋으세요. 관리도 잘하고 우리가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런데
근데 일본 사람들도 좋은 게 거기다가 자기들이 기술인가 이거 제가 말했잖아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없어지냐고 사람들 몸에 들어가는 거 지금 먹는 음식은 제가 볼 때는 썩 그래 몸에 그래서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솔직히 달고 짜고 느끼하고 막 이렇잖아요. 맞죠? 근데 그 나머지 관리를 하는 소식도 하지만은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땀을 빼고 몸에 있는 나트륨을 좀 빼주고 그리고 녹차도 많이 먹고 그리고 콩 종류도 많이 먹고 이런 사람들 참 사실은 관리를 잘하거든요. 그런데 또 당뇨는 많아. 당뇨병이 제일 많고 진짜 세계에서 당뇨병 제일 많은데 제일 오래 사는 희한하다. 예. 근데 관리를 하는 거 먹는 걸 잘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종류가 일본에서 장사 종류입니다. 그 일본의 노벨상 몇명 받는지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는 한 개, 예, 평화상 한 개. 일본은요, 일본인으로서 노벨상 받은 사람 31명. 33개를 받았다고 노벨상. 근데 주민인가, 34개인가, 3명은 외국인이더라고요. 연구실 아시다시피 일본의 도쿄대학이 있고 요토 대학이 온 연구실에서 받은 게 그게 평화상 이런 게 아니고요. 경제학상 이런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생리학, 액체실험 오셨다 하는 이 사람들 뭔 기술이 그게 그래 존재했던 제가 볼 때 그런 거 있습니다. 솔직히 뭐 암에 대한 거 연구하고 최근에도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술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금 사람들 오래 살게 하는 그 기술은 좋고 그걸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한테 다 넘겼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미국이 기술을 지금 의학 기술이 빨리 발전한 게 지금도 일본 후생성하고 이런 무슨 새로운 신약 개발하면 항상 협업하고 이러더라고요. 일본에 뭔가가 그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장사해요. 지금 그래서 약국에 아까 뭐 사신다며 약국은 제가 시간이 되면 좀 잠시 들을 수 있게 면세점에는 그 일반 예약품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 파스니 뭐 이런 건 안 팝니다. 솔직히 말해서 면세점 그거 팔 그게 안 돼요. 그거는 일반 슈퍼마켓에 다 팝니다. 일반 예약품. 그건 일반 구슬이라 약방이라 적혀있죠. 안 팔고 면세점에는 조금 이거 예방의약품하고 좀 높은 거. 그거만 팝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화장품부터 이야기할게요. 우리 그 병원에 가면 이렇게 점 빼고 뭐 이러면서 이제 붙여주는 패치해주고 이런 게 우리나라 비싸고 그게 처방전 받아야 되는데 일본에는 화장품 회사에서 그 성분을 넣어서 판매를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회사가 포지에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포지에프. 이게 EGF 성분이 들어가는 이게 피부 재생 성분이더라고요. 근데 요게 들어간 화장품인데 종류가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뭐 남자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여자분들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때 뺏기는 거. 필링. 이걸 찍자고 그거 우리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여자분들 이러더라고요. 이거 뭐가 좋아요. 아주 뭐 좀 그래서 사람스러워요. 근데 이게 필링 젤이 제일 그 회사에서 나온 게 저렴하고 인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영양 크림을 파는데요. 영양 크림에는 그 피부 재생 성분 더하기 뭐가 들어갔냐? 미국의 그 희한한 박사, 하버드 대학 박사, 싱클레어라는 박사, 혹시 그 연구 논문 보신 분 계신지 모르는데 사람이 늙어가는 게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황우석 박사한테 영향도 좀 받은 것 같아요. 줄기세포 치료표 이런 거하고 비슷한데 근데 다른 거. 세포를 이 미토콘드리아를 우리 줄어든다네요. 사람이 이게 염색체가 나이가 들면 이거를 다시 늘리는데 이러면 젊어지는 거랍니다. 그 이론도. 근데 그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NMN이라는 성분이 획기적인 성분이래요. 요거 NMN, 인터넷 들리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하버드 의대에서 개발했다. 근데 문제는 이거라도 지한테 넣어봤더니 지가 늙은 지가 젊어지는 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진시 황제가 불로장생약 구하듯이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그 사람들 그걸 사람한테 바로 실험 못하잖아요. 일본이 대단합니다. 일본에서 바로 해보려고 개이오 대학에서 환자들 대상으로 실험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작용이 우선은 아직 없다. 아직 없는데 그 뭐 저는 모르게 아직 없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환자들이 세포가 20년씩 다 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싱클레 교수가 요 연구 논문 나온 지가 한 10년 전에 이거 다 보여드립니다. 지금 싱클레 교수 나이가 50대 후반이거든요. 처음에 논문 발표할 때부터 사람이 엄청 젊어 보입니다. 30대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만든 알약도 있고요. 그걸 가지고 만든 화장품이 바로 일본에서 파는 제가 말씀드린 영양크림입니다.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근데 여사님들은 바르면 20년 이상 젊어 보여요. 우리 여사님도 바르시면 진짜 20대가 되어보시다. 근데 진짜 그거는 아시는 분들은 그거 영양크림 NNM 성분이 들어있는 NNM을 저는 직접 먹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NNM 불로장생약이 아니고 제가 치매 예방약이라고 말하는 게 그겁니다.
이게 내 세포를 그대로 적게 만들어준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비싸서 솔직히 고민하다가 전에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님이 그거 보고 말아해서 제가 그다음부터 먹은 지 1년 됐습니다. 이런 제품들. 자, 그래서 화장품은 요거 있고요. 그리고 제가 화장품 중에서 바르는 게 뭐냐면 선크림 하나는 부지런히 바릅니다. 이번에 날씨가 좋아서 제가 선크림 별로 바를 일이 없었는데 시세이도 말씀하셨죠. 시세이도 선크림만 제가 10몇 년 발라서 20년 정도 발랐거든요. 비싸지만은 안 끈적거리고 엄청 바름이 느낌이 좋거든요. 예, 시세도 아시죠? 지금 일본 가이드한 이후로 저 시세도 끊었습니다. 예, 같은 값이면 면세점에 파는 포지에프 선크림을 바릅니다. 그냥 거기에 피부 재생 성분이 있어서 2년을 제가 발랐는데 피부가 여름에요. 저 피부가 이게요. 이게 햇빛에 이거 얼굴이 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선크림 고급 선크림을 바르실 분은 그거 사십시오. 진짜 저는 이제는 다른 거 못 쓰겠더라고요. 이게 시세도는 그냥 느낌만 좋지 그 기능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크림도 저는 추천해드리고 저는 남자니까 그거 발라봤고 그리고 뭐 일본에서 사무라이들이 늘 그 비상용으로 항상 쓰는 게 마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화장품 원료로 많이 쓰죠. 마유기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몸에 바르는 게 있고요, 얼굴에 바르는 게 있습니다. 얼굴에 바르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미셸 오바마가 그 이자가 발라갖고 데이히트 친다는 그런 마유 크림이고. 아이고 약장사 뭐 화장품 장사니까 분위기가 또 시청률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이거 자꾸 이 분위기로 지금 그게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화장품 종류 이런 거 하고 뭐 심지어 그 전에 화장품에서 오신 분들 대량으로 사간 게 보니까 폼클렌싱 있죠. 우리나라 거하고 다른 게 이 안에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뭐니 이런 거 전혀 없다. 주변 분들 선물하기는 제일 싸고 제일 좋은 게 폼클렌싱입니다. 그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제가 써본 건 뭐냐면 석탄이 아니고 숯이 들어있는데 딱 하면 안에 있어요. 모공 속에 때가 깨끗이 빠집니다. 근데 이게 남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요거 혹시나 주변 분 뭐 좀 선물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다 파란 것만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안 파란 것씩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 우리 엄마한테 칭찬받은 건데 이것도 혹시 신기하더라고요. 공인데요. 빨래할 때 쓰는 공입니다. 근데 우리 빨래 엉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세제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이거 지가 일본 기술인데요. 이게 3년을 쓸 수 있습니다. 공 하나 넣어놓고. 예, 이게 세제고 유연제고 아무것도 안 넣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여름 빨래 그거로 다 합니다. 솔직히 겨울 빨래는 조금 제가 찝찝해서 왠지 저게 과연 그렇게 근데 여름 빨래는 확실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래 제일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내이하고 여름 빼면 그걸로 다 빱니다. 그냥 돌리면 그냥 세탁볼이라 적혀있습니다. 2개 한 세트입니다. 2개 한 세트인데요. 1000번을 빨아도 효과 그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시는 분만 삽니다. 근데 이거는 나도 우연히 사갖고 엄마 들었더니 긴가민가 했는데 신기하네. 예. 그것도 있고 미안하네 하는 그겁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먹는 거 알약 2개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나토키나제 먹고요. 나토키나제는 너무 유명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나토 성분으로 키나제는 그건데 이게 뭐냐? 혈전용액, 천연 혈전용액이죠. 그래서 현미 씨가 갑자기 밤에 돌아가셨죠. 이거 일본인들 은근히 우리나라 연예인들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조용필, 나훈아, 이미자 이런 사람들도 엄마 알고 김연자 일본에서 활동했죠. 그 옛날 가수들도 많이 알던데 현미 씨, 기록윤 씨라는 분 아시죠? 네. 색소폰 조자. 이분이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작곡가로서 우리 어떤 패티김이라든지 우리 또 보니까 정거장 그 혜연이 씨라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기록윤 씨, 현미 씨 처음에 발굴했던 분이거든요. 현미 씨도 일본에서 꽤 유명한 가수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신 걸 일본 사람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분 건강하던데 이럽니다. 근데 왜 갑자기 돌아가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사하는 게 있잖아요. 한 번씩 혈관이 안 좋아서. 일본인들은 그렇게 당뇨병이 많이 이래도 혈관 관리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중에 나토를 매일 먹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녹차도 좋고 그렇겠죠. 근데 나토 키나제는 저는 먹어보니까요. 우리 다 성인들이시니까 아침이 남자랑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평생에 뭐 이런 걸 다른 걸 저 비타민 저 10개 먹고 그러잖아요. 비타민 좋아해요. 근데 나토 키나제 안 비싸거든요. 근데 그 성분이 높은 걸 면세점에 파는데요. 저는 이제 당뇨병 환자나 이런 분들이 먹어야 될, 나이가 드신 분들이 먹어야 될 그게 제일 고단이에요. 그거를 사서 반만 먹고 있습니다. 약이 아니니까 내 알을 저녁에 먹으라거든요. 좋아하는 거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그런 청소년 같은 느낌이 안 들었는데 요 놈을 먹고 나서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 저는 이건 장애마다 꼭
꾸준하게 먹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NNM이라는 그 불로장생제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침이 안 걸리려고. 귀여워 죽겠어. 내 거는 하나도 없었어. 상수 씨 어떡해? 아무것도 안 사잖아. 건강한 남편 만난 거가 이게 모든 걸 어쩔 거예요. 아니 여기 사야 되는데 약국을 왜 닫아? 그러게. 학가다항의 대표 이제 건축물입니다. 에펠탑 비슷하게 만들고 100m 이제 이동을 해서 오늘 점심 식사. 점심 뭐 드릴까요? 우리 어제 저녁에 너무 고급 음식 스타일로 나와가지고 저 사실 계속 이 동네 왔는데 어제 식사가 상당히 패키지 치고 고급이었습니다. 저녁에 나오는 게. 자, 오늘 점심은 일본의 대표적인 음식을 드리겠습니다. 라면 주고 보내면 손님 나중에 한국 가서 항해합니다. 우동. 우동에 우동만 주고 되겠습니까? 우동 정식으로 주십시오. 우동 대파. 스시하고 우동. 네, 우동에 아마 새우가 들어있을 겁니다. 오늘 해비됐구나. 예, 괜찮습니다. 한번 함께 드시기. 해비 우동. 근데 이 큐슈가 후쿠오카 쪽이 다른 데보다는 물가가 조금 싼 편이에요. 먹는 가격이. 다른 데에서는 이게 좀 부실해요. 스시 우동이 나와도. 여기는 조금 뭐 가게도 그냥 분위기도 해산초밥집인데 한번 좀 드실만 합니다. 패키지 단체로 드시는 식당 치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음식이. 자, 그래 드시고 이제 공항에 들어가서 짐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계실 때 이게 집들의 가옥 구조가 우리하고 다르다는 걸 우리 무슨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이 집이 건물이 여기 후쿠오카는 대한민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 태풍 피해가 크게 많은 도시가 아닌데 건물 보면 아파트 가정집은 베란다가 다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테라스라고 하죠 이런 집에. 네. 예, 이런 데는 가정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무실 건물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유리로 이렇게 막혀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테라스가 이렇게 개방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아파트가 이제 아파트 베란다 확장을 한다든지 옛날 아파트들도 베란다에 샤시를 가지고 다 막아놨습니다. 우리는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테라스 베란다를 전부 다 이렇게 개방을 해놔야 됩니다. 이게 일본의 재난 소방법상 저거를 절여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가 자기 집에 테라스를 하다가 이렇게 샤시를 하거나 이렇게는 못하게 되죠. 그게 불법이에요. 평소 때는 날 좋은 날 빨래도 말리고 뭐 밖에서 이제 전망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그런 테라스 공간이 이런 어떤 위급상 재난 때는 거기가 탈
21일? 20일 날 갔다가 21일 날 와요. 어제 좀 금요일 수요일 빼놨으니까. 정현 오빠랑 한이가 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볼 수 있는 사람 보러 가겠다 그래서 여자들밖에 못 가. 근데 저기 번개. 번개? 번개가 거기. 야, 다 프로그램 다양한 많네. 중장 맞지, 맞지. 전부 프로그램. 아끼는 템포라. 미션 스키지 뻔뻔해요. 자, 예, 제 식당 도착했고요. 여기 공항 아까 보시다시피 가깝습니다. 식사하시고 공항에는 2시간 전까지 여기는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뭐 너무 급하게 드시진 않으셔도 되지만은 뭐 적당한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드시겠죠. 예, 그리고 바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스시하고 우동이니까. 자, 그리고 공항에 제주항공이 좌석을 미리 뭐 사전 지적도 되고 그러던데 제가 볼 때 1시간도 안 가는 뭐 떴다 내리니까요. 네. 그래서 가서 한번 좌석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제가 문자가 날아왔더라고요. 좌석을 미리 지정하긴. 근데 그거 하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네. 그냥 좌석이 없지는 않으니까. 자, 저 앞에 스시로라고 적혀있다. 네. 우리는 회전 솥밥이 아니고 세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는 걸 드시면 안 됩니다. 그 드시면 따로 계산하셔야 돼요. 여기는 수시로 가야 되는 거야. 수시로 가야지. 동시는 가슴마동이고. 갑시다. 수시게 주면 내가 수시로 안 갈게. 가? 내리세요. 가자. 고맙습니다. 이거 그거네. 말차.
문이 있다. 후쿠오카시 우동입니다. 요게 이제 새우거든요. 새우 2마리 튀김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면이 그냥 보세요. 좀 강합니다. 셉니다. 이렇게. 요건 스시인데 제가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다 빼놓았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후쿠오카시 우동입니다. 이쪽으로 가야지. 그럼 가야지. 잘 보여, 잘 보여, 잘 보여.